네, 이제 측정 실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REW의 그 데이터 세팅입니다. 제일 먼저 바꿔주셔야 되는 부분은 이제 프리퍼런스 창에서 뷰로 들어가셔야 돼요. 보기 보시면은 이게 그 최대 측정 데이터를 30개까지 활용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 세팅이.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맥스가 이제 199니까 그 충분히 늘려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한 번에 측정할 때 그 가로축 360도, 세로축 360도를 측정하게 되기 때문에 최소 72개 이상의 데이터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설정이 30개로는 측정하다 측정 중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맨 처음에 바꿔주시고 이 바뀐 정보 데이터는 이렇게 REW를 껐다가 다시 실행해 주셔야지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설정에서 이제 그 샘플레이트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샘플레이트가 우리 Vcad에서는 5Hz에서 한 40,000Hz 정도까지를 내부 연산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트스캐드에서 자동으로 이 비어있는 대역을 보정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막기 위해서 충분히 넓은 주파수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40,000 이상의 그 주파수 응답까지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샘플레이트는 88.2kHz 이상으로 맞춰 주셔야 되고요. 측정 안정성을 위해서 88이나 96 정도를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에 입출력 세팅은 이전번에 그 REW 교육에서 자세하게 말씀해 드렸는데 여기서는 타이밍 레퍼런스 아웃풋 인풋을 반드시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REW에서 자동 보정해주는 기능들이 있어요. 이게 임펄스 리스폰스 칼큘레이션 이쪽 보면은 지금 PPT에 여기 들어가야 될 옵션들을 다 정리를 해놨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리해놨으니까 나중에 이대로 맞춰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동 보정되는 부분들이 이쪽이랑 여기 리미트 캘 데이터 뭐 이쪽인데 이걸 다 꺼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 임펄스 리스폰스 윈도우 왼쪽 오른쪽 시간창을 충분히 짧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기본 설정 세팅대로 길게 길게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렇게 측정을 하신 다음에 수동으로 다 보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5 정도로 짧게 잡아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그 윈도우 종류는 지나치게 가파른 경사를 가진 윈도우를 사용했을 때 고주파수에서 그 리플들이 강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떨어지는 윈도우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투키 0.5 정도로 사용하고 오른쪽에는 0.5나 0.75, 0.75는 좀 더 완만합니다. Vcad 개발자는 0.75 정도를 권장하고 있어서 0.75로 세팅을 했고요. 여기까지 하시면 기본적인 REW 측정 설정이 완료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전에 발송드렸던 예제 파일들을 좀 설치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MD 파일에는 이 스피커를 직접 사전에 측정한 데이터들을 다 담아뒀어요. 이걸 실행하시면 되고요. 되게 열심히 했나봐. 막 클릭 소리가 툭툭툭. 네, 오늘은 되게 잘하시는 분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저번보다는 훨씬 더 실력자들이 많으시네요. 잠시만요. 잘 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조금 더 PPT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샘플레이트는 88 이상을 쓰시면 좋고, 프리쿼시 레인지는 39,794Hz까지 Vcad에서 내부 연산에 사용하니까 요 범위를 충분히 커버하는 만큼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측정할 때는 5에서 4만 정도나 4만 1000 이렇게 설정해서 쓰시면 되고요. 파필드 측정에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0 dB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니어필드는
가까이서 재기 때문에 마이너스 30 정도로 기본 세팅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측정되는 걸 보여드리면요, 이 매저 창에서 설정하시는 건데요. 맨 처음에 파일 이름을 맞춰주셔야 돼요. 아까 그 Vcad에서 이쪽에 옵션 창 보시면은 여기 이름 키워드 규칙 있잖아요. 여기 수평면은 HOR 이걸 붙이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REW 측정 시에도 측정창에 이렇게 HOR을 붙이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각도를 측정하게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네이밍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add number 규칙은 0도에서 시작해가지고 0도에서 시작해서 이제 측정할 때마다 10도씩 추가되는 이런 구성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측정에서는 아래쪽에 이렇게 0도가 찍히고 다음 측정할 때는 10도씩 누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측정 범위는 여기 4만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파필드 측정부터 들어가니까 이쪽 확인하시고, 우리 크게. 네, 마이너스 10 정도 일단 먼저 맞추고요. 오른쪽으로 넘어오시면은 여기 FFT 랭스 조절을 해가지고 최종 측정하는 신호음 길이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Vcad 개발자는 한 10초 정도를 추천하고 있고요. 저는 5초 정도 측정해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 타이밍은 기본적으로는 KL 데이터를 우리가 측정하는 임펄스 리스폰스에 통합시키는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KL 데이터 통합하는 게 위의 옵션입니다. Watch Loopback Response to into IR 해가지고 이 경우에 이 측정은 반대쪽 타이밍 레퍼런스 채널로 활용하는 반대쪽 채널의 KL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신호음 채널에 반영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타이밍 오프셋이라는 거는 이 마이크와 여기 스피커 간의 이 거리를 시간으로 환산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보통 1m에 대한 지연 시간은 2.9ms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설정을 해두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측정 거리가 다들 하실 때마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측정 환경에 따라서. 만약에 이런 공간에서는 반사음이 충분히 이제 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m 측정도 큰 무리는 없는데요. 이런 환경이 아니고 내가 만약에 좀 비좁고 반사음이 빠르게 들어오는 그런 환경에 있다 하면은 이 측정 거리를 여러 번 이 스피커를 측정해 보시면서 최대한 근접시킨 환경을 상정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이 타이밍 오프셋 여기 집어 넣어줘야 되는 이 시간도 좀 달라지게 돼요. 그 부분은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첫 측정을 위해서 좀 더 아래로 내려오면은 여기서는 0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샘플 레이트를 다시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드가 있는데 우리는 이번에는 3번만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3번 측정을 위해서 이 모드 탭을 열어서 여기 반복 측정 선택이 있잖아요. 반복 측정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셋업을 누르시면은 이쪽에 스타트 딜레이, 다음에 측정 중간중간에 넣어주는 딜레이. 너무 짧으면 좀 힘들겠죠? 5초와 2초 정도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반복 측정 횟수는 3번 정도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 이 세팅은 0도에서 20도까지 3번 측정해서 자료를 확보하는 그런 측정 설정입니다. 자,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하시기 전에 항상 체크 레벨 누르셔서 레벨 체크 하셔야 되고요. 레벨 OK 나오죠? 이 상태에서 측정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먼저 0도 측정이고요.
살짝 돌려서 10도 이건 레벨이 잘 안 맞아서 나오는 에러 메시지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그러니까 측정을 하려고 했던 0도, 10도, 20도 데이터가 확보됐고요. 밑에 노트 창을 잘 보시면은 이게 노트 창인데 방금 진행했던 측정에 대한 설명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그 측정할 때 지연 시간이 이렇게 나왔고 그 타이밍 레퍼런스 세팅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타이밍 오프셋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연 시간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오프셋 타임을 딜레이 여기 나온 이 시간을 카피하셔가지고 메저 창에 이 오프셋 여기다 집어 넣어 주시면은 이제 이 마이크에서 스피커까지의 그 거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위상 정보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겠죠. 일부러 첫 번째 측정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이 지연 시간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타이밍 오프셋을 주지 않았었고요. 이번에는 이걸 넣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돌리는 것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반대쪽은 이제 마이너스 10에서 또 마이너스 10씩 감소하는 세팅으로 해볼게요. 이걸 반대로 돌리면은 마이너스 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아까 3번 측정하는 설정이고요. 진행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0에서 시작하니까 먼저 꺾어주시고 이렇게 되면 이제 방금 의도했던 대로 마이너스 10, 20, 30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형태로 측정이 된 걸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노트 창을 확인하면 이번에는 아까 설정했던 타이밍 오프셋이 정상적으로 적용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턴테이블이 돌아가면서 발생한 추가적인 거리 차이들이 이런 식으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 위상 데이터도 이제 그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된 게 확인이 되고요. 지금 얘가 여기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만약에 지금 녹화 안 되니까 대충 놓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다면 아까 지금 2ms 차이 났다고 나오는데 그것도 안 생길 수 있거든요. 지금 원래는 이게 이 돌릴 때 시간 차이가 생기면 안 돼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거 만든 거잖아. 근데 지금 이게 우리가 대충 놓고해서 한 2mm 아까 여기 2mm 차이 나는. 아, 네. 그게 차이 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한 2mm 정도야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네, 근데 그 이게 시작은 2mm인데요. 돌아가면서 거리가 커지니까. 예, 커지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 주파수 특성 보는 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시간이 위상차만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스피노라마는 위상에 대한 이야기는 없잖아요. 주파수 특성이 어떻게 바뀌는지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스피커 설계할 때는 다른 얘기인데 이거 스피노라마 볼 때는 좀 시간 좀 차이 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윈도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기본 세팅을 2mm에서 5mm까지로 세팅을 했잖아요. 그렇게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 임펄스 탭을 눌러가지고 우리가 수동으로 이 지연 시간 설정을 할 때, 그 임펄스 창 길이 설정을 할 때 쉽게 이렇게 조정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를 줄여주니까 저주파수가 점점 못 보여왔어요. 그 자동으로 이것도 보여줍니다. 그럼 이거는 한 10km 이상만 보다가 윈도우를 좀 넓게 해주면 저주파수까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전에 미리 성 가공을 다 해놔가지고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윈도우를 보시면은 렉탱귤로 이게 가장 가파른 형태예요. 수직으로 떨궈지죠. 이럴 때 위에 그 리플들이 짜잘하게 더 추가로 생기는 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실제 응답이 아니고요. 이 윈도우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가 됩니다. 이런 부분의 그 방지를 위해서 그 충분히 이렇게 그 스무스한 형태를 가지는 윈도우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지금 이거는 스텝 응답이에요. 이게 스텝 응답이에요. 이 스텝 응답은 뭐냐고 하면 우프하고 지금 이게 2A잖아요. 2A에서 우프하고 트위터하고 나온 시간하고 위상 정도를 보는 거예요. 우프가 좀 뒤에 나오게 트위터는 여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거 극성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일로 보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정리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트위터도 안 그럼 임펄스 응답을 볼게요. 얘가 임펄스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다가 확 뒤로 튀죠. 이게 우프하고 트위터 극성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FIR 필터를 쓰면 딱 예쁘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내가 뭔가 소리를 탁 쳐줘야 되는 게 있잖아요. 팍 들어왔을 때 이거는 이렇게 운동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저주파수에 따른 특히 안 좋다. 근데 이제 이걸 나중에 이제 필터링을 크로스오버를 잘 설계해가지고 하면 딱 이렇게 있잖아요. 딱 이렇게 설계. 정파악의 소리가 딱 하고 이쁘게 나오고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스피커들은 대부분 다 이상하게 이렇게 돼요. 왜 위상을 아는데 많이 안 보거든 지금. 주파 특성 뭐 그냥 그거 보니 관심이 있습니다. 네. 스크린만 작성 보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제 그 우퍼랑 포트 측정이잖아요. 우퍼는 아까 우퍼 측정 시에 좀 주의하셔야, 이걸 빼먹었구나. 그리고 비트스캐드 툴에서 보조 계산기 쪽 탭을 보시면은 맨 처음에 타임 윈도우 창이 있어요. 이 부분에 그 내가 측정하는 환경을 이렇게 뭐 입력을 해주시면은 오른쪽에 그 여기서 여기까지 가장 긴 반사 길이가 나오고 요 거리에 따른 그 시간창, 내가 얼마나 길게 시간을 그 타임 윈도우를 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계략적인 값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팅의 경우에는 4.65ms에서 윈도우 초기 세팅을 해주시고 거기서부터 조정을 시작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니어필드 측정 시 맨 처음에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것도 보조 계산기 보시면 니어필드 탭에 내가 사용하는 내가 측정해야 되는 유닛의 SD 정보나 뭐 직경 정보, 이걸 둘 중에 하나를 입력하면은 내가 최대로 사용 가능한 니어필드 주파수 상한, 그게 이쪽에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 측정 시 마이크 위치 최소 그러니까 유닛에서 마이크까지 최소 거리가 이쪽에 표시가 됩니다. 자동 계산이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있는 5.5mm라는 숫자의 의미는 마이크를 유닛에서 최소한 5.5mm까지, 그러니까 5.5mm 안쪽에 마이크를 위치하게 측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측정을 하실 때 여기까지 붙여야 된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게 변이가 큰 유닛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치기 전까지 그냥 치기 좀 전까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툭툭툭 소리가 나네. 조금 더 빼줘. 포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 포트 입구나 아니면 이렇게 곡면 처리가 돼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이 곡면이 끝나는 지점 있잖아요. 포트 안쪽에 거기까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집어넣어서 측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하는 거고요. 문제는 포트가 형태가 너무 다들 다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 측정할 때 딱히 완전히 정해진 규칙 같은 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측정하시면서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그 포트 스탑하는 깊이나 뭐 측정 환경 이걸 좀 조절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REW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우퍼의 근접 측정 데이터고요. 이게 그 포트의 근접 측정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쭉 따라 하시면은 이렇게 다 확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추출을 해서 Vcad로 넘겨야 되잖아요. 한꺼번에 파일 들어가셔가지고 엑스포트 올 메저먼트 이거를 누르시면 한 번에 모두 추출이 가능합니다. 5에서 4만 헤르츠까지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5에서 4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PPO는 내가 사용하는 스무딩, 여기서는 24분의 1 스무딩을 사용했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최소 PPO가 48이기 때문에 48 이상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낮춰보시면은 이렇게 옆에 경고문이 떠요. 이런 빨간색으로. 그래서 이 두 개 참고하시면서 잘 맞춰주시면 최적의 값을 찾으실 수 있고요. PPO는 포인트 퍼 옥타브, 옥타브당 몇 개 주파수를 표시해 줄 건데 그거. 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세팅은 기본 세팅 쓰시면 되는데 그 Vcad에 입력하실 때는 텍스트나 FRD 둘 중에 마음에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엑스포트 될 때 그 파일에 기록되는 내용들이 여기 표시가 되고요. 확인 누르시고 이제 저장 위치를 설정해 주시면 이쪽으로 한꺼번에 모두 추출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은 이제 REW에서 하실 건 다 하신 거고요. 이쪽에 다 추출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이번에는 Vcad에서 응답을 합성을 해야 되는데 맨 처음에 실행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이 뷰창에 응답을 확인하려면 전선을 하나 연결해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해줘야 되고 방금 추출해낸 데이터는 로우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쪽에 바로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공을 해야 되는데 머처 툴을 보시면은 위쪽에 저주파수 응답을 넣는 창이 있고요. 아래쪽에 하이 프리퀀시, 아까 측정했던 고주파수 파필드 응답을 넣는 창이 있어요. 근데 저주파수 응답은 아까 베풀 스텝이 니어필드 측정에서 빠졌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디프렉션 툴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디프렉션 툴 여시면은 여기 이쪽에 베풀 사이즈를 기록하는 창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엣지 라디에이션, 여기 반지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유닛의 면적비, 그리고 여기는 측정 거리, 이렇게 설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전 설정된 예제로 같이 하나 넣어드렸었는데, 이 사전 설정된 베풀 모양을 여시면 이렇게 나오고, 이 유닛의 DD 값, 이거는 이제 시판 제품이기 때문에 유닛 정보가 없어가지고 이 직경 정보를 활용했는데, 유닛의 직경은 서라운드 중간 지점, 여기 이 사이 거리를 계략적으로 활용하시면 무난합니다. 근데 여기도 사실은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보통은 중간 지점을 활용했을 때 그나마 좀 낫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썼고요. 그럼 여기 측정 거리 부분은 우리가 이 니어필드 측정을 해서 파필드 응답으로 환산시켜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측정 거리는 5m에서 30m 사이로 시뮬레이션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거리가 가까울 때랑 멀 때랑 좀 다르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활용할 것은 파필드 응답이기 때문에 충분히 5m 이상 거리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이론적인 치수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5m 이상 가면 돼요.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드는 것도 1m이면 2m 이런 거잖아요. 그냥 그때 적용하면 지금은 이론적인 페플 스텝 응답 뽑아야 되겠죠. 실제로 페플 스텝 응답 보이죠? 나오잖아요. 아까 이렇게 하면 나오잖아요. 이게 실제 나온다고. 치수만 딱 넣어주면. 이거 치수만 앞에 있는 치수. 근데 요것밖에 지금 고려가 안 됐어요. 1차적으로. 이런 게 없다고. 그래도 이 특성이 들어가는 게 어디에 지금.
이렇게 해서 엑스포트를 눌러주시면 이제 회절 특성이 텍스트 파일 형태로 출력이 되고요. 이 데이터를 머지 툴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지 툴 여신 다음에 저주 파트에 아까 REW에서 뽑아왔던 우퍼와 포트 응답을 추가하시고요. 이렇게 추가가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디프렉션, 방금 만들어낸 베풀 스텝 응답을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페퍼리스 효과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넣어주시고요. 점이 좀 꺼지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우퍼의 직경은 105mm고요. 그다음에 포트는 40mm입니다. 그래서 이 직경 사이즈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면적비에 따른 스케일이 보정이 돼요. 20로그 어쩌고 저쩌고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에 따라서 이렇게 보정이 되고 응답 특성도 이렇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게 베풀 스텝 응답을 적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선택 버튼인데요. 이 VCAD의 머저 툴에서는 전면에 있는 유닛에 대한 부분만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요. 그래서 전면에 있는 유닛만 선택하시면 돼요. 포트는 뒤에 있으니까 체크를 풀어주시면 되고 우퍼는 앞에 있으니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옆에 있는 건 어떡하냐? 체크 안 하시면 됩니다. VCAD에서는 전면에 있는 것만 하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스케일이 있는데 이 스케일은 이 팝필드 응답이랑 맞추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팝필드도 같이 불러보시면은 이렇게 쫙 뜨는데 이 자세히 보시면 이게 레벨 차이가 좀 납니다. 레벨 차이가 나는 이게 좀 더 크게 되어 있네. 레벨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레벨 차이가 나는 레벨이 오른쪽 트랜지션 항목에 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합성하고자 하는 주파수 대역을 선택해 주시고 한 550 쓰면 되더라고요. 여기서는 1옥타브 정도를 사용한다. 이 합성 트랜지션 주파수 옥타브는 이렇게 바꾸시면은 여기 마젠타 색상으로 같이 변동하면서 실시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1옥타브 정도 맞춰주고 이 차이는 25dB 정도 된다고 하니까 25를 쓰고 조정을 시작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 차이가 가장 적어지는 위치로 이렇게 스크롤 하시면 휠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위상 합쳐지는 대역의 주파수 대역에서의 위상은 VCAD에서 자동으로 지연 시간을 주면서 부드럽게 이어줍니다. 위상이 부드럽게 되는 거죠. 붙인 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부드럽게 이어지잖아요. 위상이 이어진다. 이게 자동으로 해줘. 그리고 이 스케일 부분은 맨 처음에 우리가 측정을 할 때 니어필드 측정을 마이너스 30을 두고 측정을 했고 팝필드 부분은 마이너스 10 주고 측정을 했잖아요. 거기서 발생한 20dB의 스케일 차이랑 그다음에 베풀 스텝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5에서 6dB 정도의 스케일 차이가 여기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숫자로 환산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부분은 피드 스피커를 누르시면은 이 왼쪽에 드라이버 탭에 선택된 드라이버 있잖아요. 이쪽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할 형식을 선택해 주시고 세이브를 누르시면은 새 폴더로 머지드 해주시면 방금 뜨는 에러 메시지는요 옵션에서 이 부분을 1로 바꿔주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다시 출력을 하면
다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에러가 가다가. 네, 방금 에러가 나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안무로 가야 되는데. 네,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에 했던 대로 세팅을 했고, 네. 방금 났던 오류는 옵션에서 이 앵글 멀티플레이 바이 이 옵션 이게 틀렸을 때 발생하는 오류예요. 그래서 그 PPT에 있는 그 데이터 자료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이런 오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저 이 스피커가 이렇게 아까 거 많이 다르죠? 쓰레기. 소리가 별로예요.